전 강의에서 함수가 가지는 고급 특성들 몇 가지를 살펴보았죠. 자신의 함수는 변경하지 않으면서 변경된 기능을 추가하여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내는 펑션 데코레이터, 그 장식자라고 했죠. 그 다음에 함수의 속성을 추가하고 변경할 수 있는 함수 속성, 펑션 애트리뷰트, 그리고 함수의 실행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개발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함수의 파라메타에 주석을 달아주어 이해를 돕는 펑션 애노테이션, 주해라고 그러는데 등을 알아봤죠. 오늘은 그 반복 동작을 가지고 있는 함수를 사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즉 가독성을 높이는 반복 동작의 프로그래밍 기법인 재기함수, 재기함수 혹은 이걸 순환함수라고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기함수는 반복 동작을 기술하는 기법이지만 반복을 나타내는 명령문인 for문이나 while문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재기함수가 무언가 하고 일단 재기함수의 정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기함수는 이 recursive func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 재기함수는 실행 중에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함수예요. 즉 뭐냐면 함수가 실행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는 함수라고 정의 내립니다. 보통. 그래서 그 팩토리얼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피보나치 넘버를 구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반복문을 사용해서 구할 수가 있지만 재기함수로 구현하면 훨씬 이해가 빠른 그런 함수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 팩토리얼을 구하는 함수를 가지고 한번 그 재기함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먼저 이 팩토리얼을 정의 내리면은 우리가 n 팩토리얼이라고 그러죠. 요거는 이제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해서 1까지 곱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정의를 하면은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어요. 자, 이 식을 잘 살펴보면은, 자, n 팩토리얼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n이 1이면 1이고 n이 2 이상이 되게 되면 n 곱하기 n-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이 식을 잘 살펴보면 똑같은 식이 이렇게 들어있죠. n 팩토리얼, n-1 팩토리얼. 다만 숫자만 바뀌어졌죠. 즉 동일한 함수를 갖고 다른 수에 대해서 정의한다는, 동작시킨다는 거죠. 자, 또 이렇게 정의 내릴 수도 있어요. n이 1일 땐 똑같이 1이고 이제 이런 프로 해쳐갖고 이렇게 정의 내린다는 얘기죠. 여기는 어디에도 n-1 팩토리얼이라든지 뭔 팩토리얼 이런 표시가 없죠. 이렇게 정의 내리고 저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데, 이렇게 정의 내릴 때 n 팩토리얼 같은 동일한 함수의 형태를 가지고 그 결과를 표현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재기함수를 쓸 수 있습니다. 요걸 그대로, 요 식을 그대로 그 함수 만들면 돼요. 조금 이따 금방 보겠지만, 근데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는 보통 반복적으로 하겠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for문이나 while문을 써서 할 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팩토리얼이라는 함수를 우리 재기함수로 아까 구성해 보면은 n이 1일 때는 1이면 1이고, 그러니까 리턴 1이에요. n이 1이 아니면, 즉 2 이상이면 n 곱하기 또 n-1 팩토리얼로 표현하는 거죠. 즉 결과를 내는 게 리턴이니까 돌려주는 거. 이제 이렇게 that's it. 이게 끝이에요. 요 식을 그대로 요걸 그대로 그냥 표현한 것 뿐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그래서 팩토리얼 10 하면은 이렇게 결과를 찍어줍니다. 자, 이걸 반복문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죠. 이제 for문을 쓴 거죠. n 팩토리얼을 구하니까 1부터 n 플러스 1까지 해야 1, 2, 3, 4, n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수에 대해서 우리가 최종 결과를 저장할 변수를 잡아주고, 그 리절트는 리절트 곱하기 k 하면 그 계속 1부터 해서 2 곱하기 3 곱하기 해서 곱하기 n까지 곱하겠죠. 그래서 forloop이 끝나면 리절트에는 그 곱한 값이 들어가게 됐죠. 이게 이제 반복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팩토리얼 10 하면 같은 결과를 찍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팩토리얼이라는 거를 그 정의를 봤을 때 이게 이해가 편한가요? 이게 이해가 편한가요? 이게 훨씬 이해가 편하죠. 자, 얘가 어떻게 동작을 하나, 이 제기함수가 어떻게 동작을 하나 하는 것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프린트문을 찍었어요. n이 1일 때 결과를 내기 전에 프린트를 해주고, 얘는 이제 제기함수 돌아가는 리턴문 대신에 요거 계산하는 걸 어떤 변수에다 할당 받아서 그 값을 찍어주고 요 팩트를 리턴시키는, 요 결국 요걸 리턴시키는 거죠. 이렇게 프린트문을 집어넣어서 봤더니만 이런 식으로 찍더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요 결과를 요건 프린트 리절트 팩토리얼 10 요걸 찍죠. 자, 이걸 보면은 제일 처음에 1 찍고 2 찍고 6 찍고 24, 120 요 팩토리얼 들어가면서 요 프린트 팩트 하는 게 제일 처음엔 n이 1이 되면은 n이 1이 됐을 때 이제 1을 찍어요. 그리고 이제 2 찍고 6 찍고 1 곱하기 2. 자, 그럼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유가, 자, 보세요. 팩토리얼 3을 구한다. 우리 간단한 수를 보면은 팩토리얼 3은 3 곱하기 팩토리얼 2가 되죠. 근데 팩토리얼 2는 2 곱하기 팩토리얼 1이 되죠. 팩토리얼 1은 이제 n이 1이기 때문에 그냥 1이 결과는 1을 리턴해줘요. 자, 그래서 그 계산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요게 1이 나오니까 1 곱하기 이제 2 요거 한 값이 요로 들어갑니다. 리턴하면서 그리고 이제 요 값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 다음에 3 곱하기 2가 이제 리턴되면서 6을 찍어내죠. 즉 여기서 리턴 3 팩토리얼 2 해서 요 팩토리얼 2는 또 2 팩토리얼 1 해서 1은 이제 1을 찍어버리기 때문에 요게 1로 들어가면 리턴 2를 해줍니다. 리턴 요 팩토리얼 2는 리턴 2를 해줘요. 그러면 요게 2가 돼버리니까 3 곱하기 2 해서 팩토리얼 3은 6을 리턴해줍니다. 즉 호출은 이제 이렇게 돼서 제기함수로 이렇게 들어가지만 결과는 맨 탈출 조건부터 시작해서 결과가 찍혀져 나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요게 찍혀 나오죠. 요거 결과를 동작하는 걸 아시겠어요? 요게 이제 스택 방식이에요. 스택처럼 동작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좀 더 하나 이해를 보기 위해서 자, 리스트의 어떤 합을 구하는 걸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어떤 리스트가 이렇게 뭐 리스트가 1, 2, 3 뭐 이런 식으로 n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리스트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리스트를 잘 보면은 어떤 리스트의 원소의 합을 구할 때 이 sumL이라는 함수는 sumL 요거는 이게 비어 있으면 0으로 리턴해주고 결과를 내주고, 비어 있지 않으면 첫 번째 원소하고 더하기 또 요 첫 번째 원소하고 더하기 나머지 요거 우리가 팩토리얼 구할 때처럼, 그러니까 L0에다가 나머지 1부터 끝까지 L에 1부터 끝까지 요걸 두 개 더한 거죠.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요거의 썸을 구하는 거죠. 썸의 그 L해가 1부터 끝까지 요걸 구하는 거죠. 요게 이제 썸으로 대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첫 번째 엘리먼트하고 나머지를 갖고 이제 또 썸하는 거죠. 즉 제기함수적이죠.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마이썸을 이제 제기함수로 한번 만드는데 L이 비어 있으면, 비어 있다는 얘기는 비어 있으면 0을 리턴해라. 즉 not L, not L이 true란 얘기는 L이 뭔가 비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false해야 된다는 거죠. false니까 L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으면 이게 true가 돼가지고 리턴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L이 들어가면 비어 있지 않으니까 물론 else로 오겠죠. 그럼 얘는 결국은 L0하고 요 L1 첫 번째 원소부터 끝까지 가지고 마이썸을 또 부르죠. 이게 제기함수 똑같이 이렇게 이 식을 그대로 이렇게 구현한 것 뿐이에요. 썸 대신에 마이썸이라는 걸 쓴 것 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1, 2, 3, 4, 5를 가지고 마이썸 부르면 15를 찍어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또 돌아가는 걸 살펴보기 위해서 이 프린트를 해주고 요 앞에서 그 다음에 요 L하고 또 제기함수 한 거를 썸이라는 변수에다 할당해주고 요 썸을 한번 또 프린트해보고 결국에서는 썸을 리턴해줘. 요거를 리턴해주는 걸로 해서 해보면은 이렇게 찍습니다. 제일 처음에 L이 들어가니까 프린트 L 찍으니까 1, 2, 3, 4, 5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썸을 구하려고 하니까 첫 번째 원소하고 else가 돼가지고 mySum에서 1부터 4 갖고 요걸 가지고 또 mySum을 부르죠. 그러니까 프린트L 하니까 그 다음에 2, 3, 4, 5를 찍겠죠. 그 다음에 2, 3, 4, 5가 와가지고 그때는 2, 3, 4, 5일 땐 요게 L0예요. 그러니까 L0 mySum에서 1 하면 그때는 3, 4, 5가 1 그 다음 겁니다. 그래서 또 프린트L 하면 3, 4, 5를 찍고 마찬가지로 4, 5 찍고 5 찍고 해서 이게 비게 되면은 이 이제 리턴 제로를 하게 되겠죠. 리턴 제로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썸이 일어나면서 5, 9, 12, 14, 15 이렇게 해서 15를 결국은 찍습니다. 자, 그럼 숫자를 이게 어떻게 이런 숫자가 이렇게 순서대로 찍히는가 하는 걸 살펴보면은 자 보세요. mySum하고 1, 2, 3, 4, 5를 부르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원소하고 두 번째 원소부터 끝까지 해서 mySum을 또 부르죠. 자, 근데 이 mySum을 또 부르면 mySum을 또 호출해서 들어가면 얘는 첫 번째 원소하고 또 3, 4, 5 가지고 또 mySum을 또 부르겠죠. 자, 그 또 요 3, 4, 5 mySum은 3하고 또 mySum 4, 5로 부르겠죠. 그래서 mySum 4, 5는 4하고 mySum 5를 부르겠죠. mySum 5는 요 mySum 5는 5하고 mySum하고 이제 빈 empty 리스트가 들어가니까 여기서 리턴하면서 뭐가 리턴돼요? 0이 이제 리턴돼요. 요게 0이에요. 반환값이. 그래 그때 이제 덧셈이 일어납니다. 5 더하기 0이 일어나요. 그래서 5하고 5가 덧셈이 일어나면서 반환이 리턴이 됩니다. 이게 리턴돼요. 그러면 또 4하고 5가 더해져서 9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찍는 건 5를 찍어요. 이렇게 5를 찍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 다음 찍는 거는 5하고 4가 더해진 9를 찍어줘요. 그 다음에는 이제 9하고 3이 더해진 요 12를 찍습니다. 그 다음 12하고 2가 더해진 14를 그 다음에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 더하기 14에서 15를 찍어주죠. 최종적으로. 이게 아까 팩토리얼을 연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재기적으로 팩토리얼 연산하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잘 보면 그래서 여기서 리턴 돼서 찍어주고 요거 찍어주고 또 리턴 하면서 찍어주고 요게 리턴 되면서 찍어주고 요게 리턴 되면서 또 찍어주고 요게 리턴 되면서 찍어주죠. 요 덧셈한 게 덧셈한 거를 찍으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리턴 되면 반환값이 와서 요거랑 더해지고 또 리턴 되면 그때 더해진 값하고 요거랑 또 첫 번 거랑 더해서 더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를 구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이해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반복문하고 재기문하고 이제 이런 리스트를 더할 때 이건 반복문 쓰는 거죠. 이건 while문 썼고 얘는 for문 썼죠. 그리고 이제 재기문을 썼어요. 자, 그러면 어느 게 더 메모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수행 시간 측면에서 누가 더 괜찮은 효율적이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리스트가 있어요. 리스트 속에 또 리스트가 있고 또 그 속에 또 리스트가 있는 이런 중복 리스트, 이런 중복 리스트를 합을 더할 땐 이걸 쓰는 게 이게 좋으냐, 이게 좋냐, 아니면 재기 방법이 좋을까? 이런 걸로 하려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이 재기적으로 하면 굉장히 쉬워져요.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재기적으로 하면은 이제 메모리 사용이라든지 수행 시간 측면에서 약간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재기적으로 할 때가 더 빠를 때도 있고요. 이제 그때 달라지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인 게 재기적인 방법이 상당히 효율적이다. 특히 가독성이 좋다는 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서 그 중복 리스트 아까 요 앞에서 보여준 이런 중복 리스트를 계산할 때 이런 중복 리스트를 계산할 때 그 상당히 재기적인 방법으로 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걸 한번 보여줄게요. 뒤에서 이런 게 이제 트리 형태로 되는 건데 저 중복 구성하는 게 이런 트리에 있는 값들을 트리에 할당된 값들을 더하는 이제 함수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주어지는 건 리스트다. 이 리스트를 이제 중복 리스트로 주어진다고 생각. 중복 리스트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일반 리스트를 주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결과는 0으로 초기화시키고 그 요 리스트에 들어온 원소가 이게 요 들어온 원소 x 하나가
리스트냐, 리스트가 아니면, 그러니까 리스트 객체가 아니라는 건 그 한 개의 원소란 얘기죠. 한 개의 원소면 덧셈을 해버려야죠. 그래서 그거를 덧셈을 해주고, 이게 리스트면은 또다시 썸트리를 불러야 돼요. 그 기존에 가졌던 그 계산한 값하고 더하면서 또 썸트리를 호출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아까 팩토리얼을 구한다든지 아까 리스트 구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이에요. 이제 이런 걸 계속 요 포문 안에 있는 중복 리스트든 아니든 간에 그 원소에 대해서 다 돌리고 나면은 최종적으로 이걸 리턴에 토탈을 리턴해 주면 이제 그 리턴된 결과를 가지고 계속 답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요 우리 결과를 한번 보기 위해서 요 else 끝나고 여기에다가 프린트하고 요 토탈을 한번 어떻게 찍나 하는 걸 한번 보아봤어요. 자, 우리가 리스트를 이렇게 줘줬을 때, 자, 여기서 그 리스트를 이렇게 이제 중복 리스트를 줬어요. 이렇게 중복 리스트를 주고 이제 결과를 이제 리절트하고 썸트리를 요걸 호출해서 찍는 거죠. 자, 이래서 이걸 돌려보면은 이렇게 출력되는 게 이랬습니다. 요 프린트 토탈을 여기 결과인데 결국 리턴되는 요게 처음에 1을 찍었고 2, 3, 7, 9, 14, 15, 21, 7, 15, 36 해서 마지막 36이 이제 결과로서 나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썸트리라고 했느냐 하는 거는 중복 리스트는 트리로 표현이 됩니다. 그 트리라는 게 이제 가장 일반화된 자료 구조인데 스택이라든지 큐라든지 리스트라든지 링크드 리스트 여러 가지 자료 구조 중에서 가장 일반화된 자료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트리라는 걸 자료 구조에서 좀 배울 텐데요. 요걸 한번 그림으로 보면요. 이런 형태예요. 요 제일 처음에 썸트리를 호출하면서 요 L 리스트가 이렇게 주어주죠. 자, 그러면 요거를 덧셈할 때 요 1하고 그 다음에 요걸 갖고 요거 그 다음에 6, 7, 8 이렇게 들어오죠. 자, 이럴 때 1이라는 건 하나의 원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인스턴스 그 리스트 객체가 아니니까 이런 상태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요걸 만나게 되면은 두 번째 원소는 이거죠. 두 번째 원소를 보면은 걔는 이 리스트 객체이기 때문에 1로 오게 돼 있어 다시 썸트리를 부르게 돼요. 자, 그래서 덧셈을 하는 거죠. 덧셈 1하고 이제 덧셈 들어가면서 여기서 썸트리를 호출하게 됩니다. 근데 썸트리 이때 호출하는 건 요 리스트를 요걸 갖고 호출합니다. 그래서 호출해서 들어갔더니 처음에 이제 2를 더하겠죠. 요거가 이제 리스트로 해서 똑같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2가 더하면서 요 3의 4에 대해서 또 리스트 객체를 만나니까 썸트리를 또 요 3, 4를 가지고 부르죠. 그럼 L은 이제 3, 4 갖고, 근데 3 갖고 또 이제 썸트리가 이 3, 4 갖고 썸트리를 들어가면 얘는 각 원소 3 또 4를 더하게 되죠. 그래서 두 개 더한 값이 이제 7이 됩니다. 7이 이제 1로 리턴돼요. 썸트리의 리턴 값으로 들어갑니다. 토탈이.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2와 7을 더하게 되고 그 다음 원소가 5죠. 얘는 리스트가 아니죠. 그래서 5를 하나 더 더해가지고 이 제일 처음에 찍는 게 7을 찍고 제일 처음 찍는 게 1 찍고 그 다음에 2 찍고 요거 이제 출력하고 그 다음에 3 찍고 그 다음에 4하고 더해진 요 7을 찍습니다. 1, 2, 3, 7 1, 2, 3, 7을 찍죠. 자, 그 다음에 요 결과가 요로 리턴 돼 가지고 7이 이제 2하고 더해져요. 그래 가지고 9를 찍죠. 그 다음에 9를 찍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건 원소니까 그냥 5가 그냥 더해집니다. 이건 썸트리 안 불러도 되죠. 그래갖고 그 다음에 얘가 더해져서 9 찍고 얘하고 14를 찍죠. 그래서 보면 아까 여기서 9 다음에 14를 찍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요 전체 값이 더해져 14로 더해져서 이게 리턴돼서 넘어오면서 1하고 14가 더해지면서 15가 찍혀요. 그래서 여기 보면 15를 찍죠. 자, 그 다음에 그 6이라는 건 그냥 일반 원소죠. 하나. 그러니까 6일 더해지면 그 다음에는 21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21을 찍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7, 8을 갖고 오면 얘는 리스트 객체이기 때문에 썸트리를 또 불러요. 썸트리를 불러서 각 원소를 가지고 썸을 합니다. 그럼 7을 더하고 8 더하면
15가 더해지죠. 이제 제일 처음에 그래서 21, 요 7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8하고 더해지면서 15가 이제 여기 찍힙니다. 여기 더해지면서 15가 찍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게 이제 15가 나오면서 20이라고 더해지면서 36이 찍혀요. 7, 15, 36 이렇게 찍죠. 자, 그래서 그 토탈을 프린트하라고 해서 프린트문에서 보면 1 찍고 2 찍고 3 찍고 더해진 4가 7이 찍혀지고 그 다음 4가 7이 올라가서 2와 더해서 9 찍고 9하고 5하고 더해서 14 찍고 14하고 1하고 더해서 15를 찍고 그 다음에 6하고 더해져서 21을 찍고 여기 와서 7 찍고 7, 8하고 더해진 15를 찍고 그 다음에 15하고 20이라고 더해서 36을 찍고 이런 식으로 이 제기 함수가 돌아가죠. 요 제기 함수 돌아가는 거 좀 이해 좀 하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트리 형태, 이게 트리 형태라서 썸 트리라고 나와준 거예요. 한번 자세히 좀 집중해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자, 이렇게 제기 함수는 그 반드시 순환하는 자기 자신을 부르는 호출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호출에서 반드시 빠져나가야 되는 탈출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어떤 고기에서도 이게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리턴하는 문이 없으면은 어떤 조건에 만족했을 때 조건이 만족되면 반드시 빠져나가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보면은 이 empty가 되면 리턴하는 이런 팩토리얼에서도 요게 n이 1이면 리턴해주는 이게 제기를 안 하면서 값으로 리턴하는 이런 게 반드시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 리턴 토트가 이제 존재하고 있고 제기하면서 안 부르죠. 여기 썸트리를 부르는 데서 리턴은 하면 값이 나오지 않고 반드시 값으로 리턴하는 데가 있어야 돼요. 어떤 조건에 맞춰 가지고. 그래서 순환 호출을 멈추는 부분과 순환 호출을 하는 부분 이 두 개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팩토리얼에서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순환을 멈추는 쪽이고 그래서 리턴 값을 리턴해 주면서 차곡차곡 맨 끝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이건 이제 순환 호출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만약에 순환 호출을 멈추는 부분 이게 없다면 이런 게 없다면 무한 호출을 하게 되죠. 자기가 자기를 계속 부르게 돼요. 그러면 언젠가 가다 보면 오류가 시스템 폴트가 생깁니다. 보통 그때 생기는 오류를 우리가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그래요. 이렇게 함수를 호출할 때는 스택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면서 무한대까지 깊이 들어가면은 결국 스택 사이즈가 유한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스택이 꽉 차면서 오버플로우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내가 얼마까지 호출할지 모르지만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 스택 자기 자신 이렇게 제기할 때 깊이를 1024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24번 자기가 자기를 부를 수 있게 돼 있다. 그거 이상 넘어가면 오류가 나요. 근데 이거를 좀 늘리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스택 뎁스 때 스택 뎁스를 설정해 줄 수가 있는데 sys라는 모듈에서 set recursion limit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뎁스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뎁스를 내가 2048로 했다 그러면 2048번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불러서 순환 호출할 수 있어요. 뭔지 알겠죠? 자, 이 제기 함수를 쓰면은 오히려 비효율적인, 굉장히 효율적인 게 많은데 비효율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게 피보나치 수열 같은 건데 이게 뭐냐면 피보나치 수열이 지금 이렇게 정의 내렸죠. 피보나치는 처음에 두 수가 항상 정의가 내려져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 두 수를 더해서 그 다음 수를 계산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앞에 두 수가 반드시 이렇게 기본으로 잡혀야 돼요. n이가 0이면 0, 1이면 1이다. 그래서 이제 2 이상이 되면은 앞에 두 수와 바로 앞에 수, 이 두 개를 더하는 이게 제기죠. 같은 함수를 부르죠. 그러면서 값만 다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n이 0이면 0을 리턴, 1이면 1을 리턴 하고 결과는 이제 그다음 제기함수.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냥 식을 그대로 프로그램으로 표현한 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이런 건 좀 비효율적이죠. 요거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한 줄로.
n이 1 이하면 return n을 해주면 되죠. 그냥. 자, 이럴 때 이 순환 호출을 이렇게 피보나치를 하면서 피보나치 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 순환 호출을 하게 되면 같은 항이 중복돼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보나치 6, 그 여섯 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죠. 피보 6을 구하기 위해서 피보 4하고 5를 호출해요. 피보 4를 구하기 위해서 피보 2하고 피보 3를 호출하고 피보 5를 구하기 위해서는 피보 3하고 피보 4를 호출합니다. 그 다음에 2를 하기 위해서 2와 3을 호출하고 3을 하기 위해서 1과 2를 호출하고 3 또 1과 2. 자, 이렇게 되면은 피보 3을 4번이나 부르죠. 한 번 하면 될걸. 근데 피보 2도 지금 몇 번 부릅니까? 4번이나 부르고 있죠. 그다음 피보 1도 또 중복돼서 부르고 있죠. 이처럼 그렇게 이 n이 커지면 이 중복은 훨씬 더 커지겠죠. 이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기법을 우리가 동적 프로그래밍 혹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계산한 결과가 나올 때마다 그거를 어떤 그 저장 장치에 기록을 해놔요. 그 값이 나올 때마다. 그래서 그 계산하면서 그 값이 그 저장 장치에 기록돼 있으면 그 기록된 값을 그냥 빼내 버려요. 연산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즉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몇 줄이 더 추가되는데 이 메모라는 리스트를 이제 저장 장치로 만들어 가지고 이 피보 n에서 n이 메모에 있으면 어딘가 계산한 결과를 기록하는 데이기 때문에 계산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메모 n을 리턴해 줘라. 그 다음은 이제 똑같아요. 똑같이 하고 하면서 할 때마다 요거를 이렇게 기록을 해둬요. 결과를 기록을 무조건 그 기록 저장 장치에 기록해 둔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이걸 연산을 이렇게 리턴 직접 안 하고 요걸 어떤 값으로 할당시켜서 요 값을 그 저장 장치에 기록해 놓는 거죠. 자, 요건 아까처럼 이렇게 한 줄로 줄이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두면은 내가 했던 값이 그 값이 있으면 여기서 요 어떤 n이 계산돼 나오면은 n이 메모에 있으면 요 한 값이 요 메모 n을 그냥 값을 갖다 써라. 이거 호출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중복 호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동적 프로그래밍 혹은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래요. 그런 피보나치나 팩토리얼 외에도 여러 종류의 반복 작업을 재기함수로 구성할 수가 있는데 뭐 10진수를 다른 진수로 변환한다든지 어떤 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한다든지 이런 거 다 그 재기함수로 할 수 있는데 이 일반적으로 반복 함수는 다 재기함수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재기함수도 다 반복 함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반복 명령문을 써가지고. 그런데 이 재기함수는 쉬운데 반복 형식, 반복문을 써서 구성하는 게 무척 까다로운 경우가 있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하노이 타워라는 문제예요. 그래갖고 이 문제가 이제 다뤄볼 되고 보통 이제 이런 재기로 쓰느냐 반복을 쓰느냐 결정은 이제 프로그래머가 결정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속도는 반복이 좀 빠릅니다. 그리고 메모리 사용도 반복이 좀 효율적이에요. 그러나 이제 어떤 경우에서 병렬 연산이라든지 어떤 경우에는 이 재기 연산이 훨씬 효율적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가능한 재기문을 쓰고 그냥 크게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면 재기 형식으로 그 함수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속도가 빨라야 된다 그러면은 반복문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복 형식으로 거의 만들기 불가능한 작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하노이 타워 문제라는 거예요. 요건 이제 다음 강의에 연이어서 하겠습니다.